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법 개정 전 비준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ILO 협약과 관련한 노동계의 선비준 후 입법 요구에 고용노동부가 선을 그었습니다.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경우에는 대통령 제가만으로 비준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관련 법 개정 내지 또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유럽연합 EU는 우리 정부에 ILO 핵심 협약 4개를 마저 비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결사의 자유 협약 등이 입법 사항입니다.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해도 국회 동의 없이는 발이 묶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국회 동의 없이 비준에 나선다면 위헌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결국 지금으로선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잇따라 논평을 내고 비준 동의안 송부는 정부 책임이고 동의 여부는 국회의 몫이라며 정부가 정부안도 만들지 않고 선비준 불가 방침을 말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ILO 협약 비준 문제를 비롯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 현안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부와 노동계. 5개월 전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새 단추를 끼우는 듯했던 노정 관계가 고비를 맞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국내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이 4분기 연속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소매 유통업체 1,0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2분기 경기 전망 지수는 전분기보다 1포인트 하락한 91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2분기 98을 기록한 이후 1년 동안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2017년 3분기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업체별로는 온라인 쇼핑만 103을 기록했고 슈퍼마켓, 백화점, 대형마트는 모두 기준인 100을 밑돌아 경기 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으로 항공업계 재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채권단은 계열 저비용 항공사까지 통째로 팔자는 입장이지만 분리 매각 가능성이 여전하고 업계 1위 대한항공은 경영권 분쟁 가능성까지 있어 대대적 지각 변동도 예상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는 리스를 포함해 모두 83대. 130대를 가진 1위 대한항공과 양강체제였는데 매각이 성사되면 이 구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1위 저비용 항공사 제주항공을 거느린 애경그룹이 인수할 경우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단숨에 항공업계 전체 1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항공은 이미 항공기 50대 추가 구매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인수 합병으로 궤도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산업은행과 금호가 분리 매각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만큼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이 노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난해 매출 7천억 원대인 티웨이, 이스타항공 등이 후보인데 두 저비용 항공사를 인수하면 이들 회사도 이 분야 1위에 오를 수 있어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추가 노선 확보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위기에 몰린 아시아나항공이 저수익, 적자 노선 감축을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운수권이 정리가 되는 만큼 이 노선 배분에 대한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업계 1위 대한항공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아시아나가 SK, 한화 등 대형 재벌에 넘어갈 경우 1위 자리를 노린 공격적 경영이 예상돼 어떤 형태로든 항공산업은 1988년 아시아나의 등장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엊그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소식 전해드렸죠.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도 원산지를 속여 파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특히 값싼 중국산뿐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일본산까지 국산으로 둔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중국산부터 베트남산, 일본산까지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3,000건이 넘고
지난해만 800건이 넘습니다. 활장어부터 냉동 오징어, 활멍게까지 적발된 품목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kg짜리 중국산 냉동 오징어 가격은 도매가 기준 5,480원인데 국내산은 5,980원으로 가격 차이가 나니 이윤의 눈먼 상인들이 속여 팔고 있는 겁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엔 방사능 우려 때문에 소비자들이 기피하자 원산지를 국내산 내지는 다른 외국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산물은 신선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들께서 국내산을 선호하는 것이 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정 국가의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미지 때문에 국내산과 수입산 간 가격차가 나는 것이 또 원산지 표기법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걸리지만 않으면 그만이라는 인식 속에서 상인들의 비양심적 불법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단속과 엄격한 처벌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최근 닭고기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치킨 가격은 요지부동입니다. 한국육개협회에 따르면 치킨용으로 많이 쓰이는 구 10호 닭고기 1kg 가격은 17일 기준 3,308원으로 1월에 비해 27.1%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BBQ 등 주요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들이 가격을 줄줄이 올린 탓에 치킨은 여전히 한 마리에 2만 원 안팎의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닭고기는 본사 차원에서 육가공 업체와 연간 단위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가격 등락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성인 10명 중 6명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지난해 12월 25살에서 64살 성인 2,530명을 설문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8%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월 평균 이용 금액은 71만 원으로 재작년보다 8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금액은 80조 1,453억 원, 이용 건수는 23억 8천만 건으로 2016년보다 각각 3배와 2.8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지금까지 휴대전화는 통신사 점포나 우체국에서만 들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알뜰폰을 은행에서도 들 수 있게 됩니다. 또 계좌에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결제, 송금할 수 있고 개인 간의 주식을 빌려 공매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허가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소재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앞으로 은행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현금이 없이 신용카드로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적으로 사업을 허가한 뒤 문제점을 찾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된 9건의 신규 금융 서비스들입니다. 우선 KB국민은행에서는 9월부터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습니다. 금융과 통신의 결합을 통해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어떤 경쟁 구도를 조금 이렇게 촉진시키는 측면하고 가계의 통신비 절감에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소비자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유심 칩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신한카드는 돈이 없어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마치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뒤 나중에 결제하듯 신용카드에 기반한 앱을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송금하고 나중에 갚는 겁니다. 개인의 주식 대차 거래나 공매도도 지금보다 쉬워집니다. 지금은 개인이 공매도를 하려면 기관이나 증권사의 주식을 빌려야 했지만 개인으로부터도 빌릴 수 있는 플랫폼이 출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가입했으면 나중에 다시 들 때 본인 인증이 필요 없는 여행자 보험, SMS로 인증해 이용할 수 있는 간편 결제도 도입됩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추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일 추가로 10건의 혁신 금융 서비스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최근 일부 자치구가 관할 지역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을 정부가 정한 기준치보다 낮게 정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서울 일부 지역을 직접 조사해 이런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문제가 없는지 조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산정합니다. 정부가 공동주택과 비교할 때 시세 반영 비율이 낮았다며 올해 서울의 경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17%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이를 개별주택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최대 7%포인트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 반발을 우려한 조치라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자 정부가 직접 검증에 나섰는데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평균 3%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서울 8개 구를 조사한 결과 456채 공시가격이 정부가 정한 인상률보다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매기면서 가까운 표준주택이 아닌 먼 곳에 있는 표준주택을 선택하거나 주거상업 혼용지대에 있는데도 순수 주거지대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실제로 용산구의 한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57%나 올랐지만 바로 건너편 주택은 절반 수준인 25%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것들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를 근거로 뭐 고의성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실수라거나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산세 등 각종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이번에 조사 범위를 좁게 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56건은 국토부가 굉장히 다의적으로 축소시킨 정도라고 보고 있고, 저는 국토부가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가격 적정성과 정보 공개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정부가 문제가 된 주택의 공시가격 재산정을 지자체에 요청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조사 대상이 제한적이고 자치구가 구체적으로 주택별로 공시가격 인상폭을 얼마나 낮게 산정했는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때는 분양 전환하지 않겠다던 공공임대주택이 막상 입주하고 나니 말을 바꿔 입주민들에게 분양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천의 한 LH 임대주택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분양 대금을 마련 못하는 입주민들은 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 2009년 입주를 시작한 이 단지는 전체 3,090세대 중 273세대를 토지주택공사 LH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했습니다. 당시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분양 전환하지 않은 임대주택이란 내용을 강조해 놓았습니다. 분양 전환하지 않더라도 내 집처럼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부푼 기대감을 안고 입주를 했었죠. 하지만 입주 3년이 지나고 말이 바뀝니다. 이 아파트가 분양 전환되는 10년 임대주택으로 바뀌었다는 안내서가 입주민들에게 날아든 겁니다. 좀 황당했어요. 분양 전환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A4지 용지에 딸랑 한 장짜리가 와서 법이 바뀌었으니까 10년 후에 분양하겠다. 재건축 매입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수 없다는 당시 국토해양부 지침이 10년 임대 후 분양할 수 있게 바뀌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100조 원 넘는 빚에 짓눌려 있던 LH에 대해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게 분양 전환 금지 사항을 풀어줬기 때문입니다. LH는 법원으로부터 분양 전환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입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문제가 없다는 입장. 사전에 안내문도 저희가 임대주택 유형 변경이 된다는 내용을 안내를 충분히 했었고요. 하지만 대부분 영세한 입주민들은 7월 말까지 4억 원 가까운 분양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보금자리를 잃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 지난 핫키워드에서 만족도가 높은 직업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연봉이 높은 직업을 살펴보려 합니다. 과연 어떤 직업이 고소득 직업으로 뽑혔을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일 텐데요. 직업 만족도와 연봉도 어느 정도 상관이 있었나요? 네, 비슷하긴 하지만 결코 비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국고용정보원의 2017 한국의 직업정보 보고서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참고로 2017 한국의 직업정보는 고용정보원이 진로와 구인 구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직업들을 분석해 해마다 발표하는 보고서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선 2017년 8월 기준으로 18,972명을 대상으로 618개의 직업을 분석했는데요. 일단 고소득 연봉 상위 10위권을 살펴보면 공동 7위에 오른 직업이 무려 4개가 있습니다. 직업 만족도에서도 상위권에 속해 있었던 직업이죠. 내과 의사와 이비인후과 의사가 1억 원을 받으며 공동 7위가 됐습니다. 이 외에도 산부인과 의사와 안과 의사 역시 같은 연봉을 받으며 공동 7위가 됐습니다. 네, 직업 만족도에서도 의료 부분 전문직의 점수가 높았는데요. 역시 연봉 면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군요. 더욱이 의료 부분 전문직 4개가 공동 7위를 차지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의료 전문직이 이번 조사에서 상위에 랭크됐는데요. 이쯤 되면 의료직과 함께 떠오른 직업이 있을 겁니다. 바로 변호사죠. 의사와 함께 늘 고소득 전문직의 양대 산맥으로 알려졌던 변호사의 소득은 이번 조사에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연봉 8,850만 원을 받아 21위에 그친 건데요. 9,500만 원을 받아 13위에 오른 판사보다도 낮은 순입니다. 이처럼 변호사의 소득이 하락한 이유는 2009년 이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영향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2010년엔 불과 10,000명이었던 변호사 수가 5년 뒤인 2015년엔 그 2배인 2만 명을 돌파하며 포화 상태를 맞은 겁니다. 네, 단기간에 갑자기 종사자 수가 늘어났으니 그만큼 소득이 줄어든 거군요. 늘 고소득 직종으로 불리던 변호사가 빠졌다니 그렇다면 6위는 어떤 직업을 차지했나요? 네, 6위는 1억 1천만 원을 받는 대학교 총장 및 대학 학장이 차지했는데요. 다음으로 4위에 오른 직업은 도선사와 피부과 의사였습니다. 두 직업 모두 1억 2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번에도 의료 직군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전통적으로 높은 연봉을 자랑하는 의료 직종은 평균 연봉 상위 10위뿐만 아니라 상위 20위 직업 중 14개를 차지해 가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무역항의 선박에 탑승해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전문가인 이 도선사 역시 10년 전에도 유일하게 연봉 1억대였을 정도로 해마다 상위에 오르는 직업으로 이번에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연봉에서 의료직이 정말 강세군요. 이처럼 의료직군의 강세 속에서도 이 도선사와 같은 기술 전문직이 꾸준히 상위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3위에 오른 직업은 기업 고위 임원이었는데요. 평균 연봉으로 1억 3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고로 기업 고위 임원은 지난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올해는 2단계가 더 내린 3위에 뽑혔습니다. 2위는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평균 연봉이 1억 3,800만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기업 고위 임원 역시 고소득 직업에 올랐네요. 하지만 이렇게 고액 연봉을 받는 직업들을 살펴보니 직업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 다소 아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평균 연봉이 낮은 직업군은 범위가 다양했는데요. 평균 연봉이 가장 낮은 직업은 시인으로 평균 연봉이 1,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작사가는 1,100만 원, 방과 후 교사와 보조 출연자는 1,500만 원, 소설가는 1,550만 원이었는데요. 패스트푸드 점원의 연봉도 1,650만 원으로 평균 소득이 낮은 직업에 속했습니다. 네, 상위 고액 연봉자의 연봉의 10%의 직업들도 상당하군요. 소득 격차가 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은 얼마를 받는 어떤 직업이었나요? 네, 바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평균 연봉으로 1억 4천만 원을 받아 1위에 오른 건데요. 국민의 지킴이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높은 연봉을 받는 걸까요? 네, 저는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네, 고소득에 오른 직업을 보니 공통점이 하나가 있네요. 생명을 지키거나 기업이나 학교를 책임지거나 혹은 인명과 화물의 운송을 책임지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건데요. 1위에 오른 의외의 직업은 과연 이 막중한 책임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초관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